안녕하세요. 캡틴 심우석입니다. 자, 10월 전국연합평가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어떤 얘기들이냐. 표충순환, 심층순환.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 첫 번째 문제 중간 단원인 해수의 순환에 관한 문제가 떡하니 나와서 이거 뭐야? 라는 친구들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문제가 없다. 차근차근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심층순환, 표충순환, 그래요. 해수의 순환에 의한 열 에너지 이동 뭐 이런 거 문제가 되겠고, 아울러 심층순환이 잘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라는 얘기가 해수의 표층해수의 밀도 변화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느냐라는 걸 알아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A랑 B가 어디예요? 그래, 지금 여기가 바로 뭐가 되겠다? 그린란드가 되겠다. 그린란드가 되겠고요. 뭐 어떻게 보면 좀 지역적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B가 바로 뭐더라? 노르웨이 옆에 있는 노르웨이 해가 되겠고요. 여기 나온 A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브라도 해가 되겠다. 자, 그래요. 북대서양 그린란드 인근 해역에서 해수의 침강이 일어나는 해역 두 군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A랑 B 특정 지점을 찍었다. 뭐 지역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기본적인 얘기, 표충순환이 어떻게 해요? 심층순환으로 가라앉는 거. 그래요. 그림상으로도 우린 충분히 침강하는 해역이겠구나라고도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고위도 해역에 결빙이 일어나. 그래요. 빙하의 크기가 더 커졌습니다. 결빙이 일어난다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니? 그래, 바닷물은 혼합물, 물과 여러 가지 염류가 섞여 있는 혼합물인데 바닷물이 얼게 된다라면 물 먼저 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온이 낮아지게 되겠고요. 중요한 얘기는 어떻더라? 표층에 있는 염분이 커지게 됩니다. 끝나버렸지, 그지? 자, 그래서 일단 A와 B에서는 해수 침강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맞는 선지가 되겠으며, 니은 선지도 마찬가지. 이처럼 수온이 낮아져요, 염분이 높아져요. 결론은 그래요. 해수의 밀도가 커짐으로 인해 어떻게 된다? 보다 침강이 활발하게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선지도 맞게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자, A와 B 빙하가 녹음물이 유입되면 해빙이 일어난다라면 빙하가 녹음물이 유입. 따라서 해빙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염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심층순환이 약화되게 되겠죠. 따라서 디귿 선지는 틀린 선지. 어렵지 않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앞서 얘기했던 대로 뭐 지역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문제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니? 전선의 형성 원리. 자, 근데 캡틴은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지구가 그래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탐구 과목으로서 기본적인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나요? 라는 거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일단은 보시면 드라이 아이스 쭈르륵 얘기가 나오고, 드라이 아이스 여러분 잘 알지, 그지? 아이스크림 포장하게 되면 드라이 아이스 포장해 주는 거지, 그지? 따라서 드라이 아이스를 둔 곳이 어떻더라? 상대적으로 쿨한 공기가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오른쪽은 어떻더라? 드라이 아이스가 있는 것보다는 따뜻한 공기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 서로 다른 공기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칸막이를 들어 올리게 된다라면 어떻더라? 차가워요, 뜨거워요? 기온에 따른 공기의 부피가 달라 밀도 차이에 의해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놈이 가라앉게 되겠고요. 밀도가 작은 놈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있었다가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두 개를 섞어버리게 된다라면, 자, 여기다 수를 또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어떻게 되겠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놈이 이렇게 아래쪽을 향해 가라앉게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위쪽으로 타고 옮겨가게 될 겁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나에서 기역의 칸이 니은칸보다 낮았고요. 여기 있는 기역에 있는 칸이 니은칸 쪽으로 바닥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따라 이동했다요. 예상한 대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나에서 공기의 밀도는
기억하니 온도가 차가워요. 니은칸보다 크다라는 게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니은번 다가 어디니? 공기가 섞이는 거. A지점 부근의 공기 움직임으로 한랭전선. 그래요. 한랭전선 같은 경우 어땠었냐? 확인 한번 할까요? 이렇게 지표면이 있다라고 치면 여기에 이렇게 온난전선, 한랭전선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이렇게 있는 꼴이라면 여기에 있던 따뜻한 공기가 양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꼴이라면 차가운 공기는요. 여기서 차가운 공기는 이렇게 이동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따뜻한 공기랑 차가운 공기의 이동 방향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상대적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꼴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한랭전선은 따뜻한 공기를 차가운 공기가 파고 들는 형상이 되겠네. 서로 충돌하는 방향으로. 따라서 지금 여기 그림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가운데 경계면을 기준으로 서로 충돌하는 꼴, 다시 말해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를 파고드는 형상이 나타나는 걸 통해 아하, 한랭전선이 형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충분히 되죠? 자, 그나마 여기 나와 있는 이번 문제에서는 디귿선지가 좀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닐 테니까 잘 봅시다. 지금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 있다라면 상대적으로 누가 밀도가 큽니까? 차가운 공기.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좀 더 무거운 공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기가 이렇게 가운데가 있다라면 무게의 중심이 어느 쪽? 좀 더 무거운 쪽, 좀 더 무겁고 차가운 쪽인 여기 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을 거야. 무게의 중심. 그래요. 이렇게 있다라면 여기서 이렇게 변화하게 될 텐데 무게의 중심이 차가운 공기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더라?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공기 만난 경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테고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이 차가운 공기 아래쪽에 위치하게 될 테니까 그래요. 무게중심이 보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었네 라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얘기했던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 뭐였었다? 위치 에너지. 그래요.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가 만나 차가운 공기가 바닥으로 가라앉음으로 인해 무게중심이 내려가요. 위치 에너지 감소에 의해 막대한 양의 비, 바람이 불러 일으킬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그래서 나보다 다에서가 높은 게 아니라 낮다라고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앞서 얘기했던 대로 캡틴이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단순하게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 기본적인 지구과학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래요. 차가워요, 뜨거워요, 부피 변화에 따른 밀도차 밀도가 큰 놈이 가라앉아 작은 놈이 떠올라 기본적인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과정. 만약에 이런 문제들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래요. 이미 이제 기본 개념들이 완성됐다라고 자신한다 하더라도 다시 기본 개념 강의 한번 돌려보시는 걸 강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 자, 쭈르르르륵 태풍이 지나가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다? 태풍이 지나감에 따른 수온 분포. 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왜? 최근에 우리 정리했던 캡틴과 함께 했던 앱솔루트 강의 뭐라고? EBS 연계교재 강의에서 정확하게 이러한 그래프를 제시하고 우리는 해결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태풍 통과 전과 후에 수온과 염분 분포. 태풍 통과 전과 후에 어느 게 됩니까? 라는 얘기 이미 공부를 했었죠? 그래. 아마 캡틴 강의 열심히 따라온 친구들은 절대 틀리지 않았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문제도. 태풍이 통과하기 전에는 누굽니까? 기억, 니은. 당연히 니은이 뭐가 된다? 전이 되겠고요. 기억이 후가 됩니다. 왜? 태풍이 통과하기 전, 태풍이 통과 후, 태풍이 지나간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어떻게? 아주 강하게 됨으로 인해 어떻게 되더라? 위아래 잘 섞여.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위에 나와 있는 혼합층이 어떻게 돼? 발달하게 됩니다. 혼합층이 발달한다라는 것은 두께가 두꺼워짐을 의미합니다. 요 얘기와 아울러 위쪽에 있던 당연히 표층수온이 온도가 높겠고요. 아래쪽이 낮을 텐데 뜨거운 놈, 차가운 놈이 골고루 섞임으로 인해 위쪽에 있던 표층수온이 어떻게 됩니까? 표층수온이 낮아지는 효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보다 두꺼워졌고요. 표층 수온이 이렇게 낮아졌네요. 의심할 여지 없이 니은이 태풍 통과 전, 기억이 태풍 통과 후가 될 겁니다. 끝났네요. 자, 따라 태풍이 통과하기 전의 수온분포는 뭡니까? 기억이 아니라 니은입니다. 니은선지,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A 지점에서는 그래요. 태풍이 이렇게 지나갈 때 A 지점은 태풍 진행 경로의 왼쪽이라고요. 위험 반원, 안전 반원 어떻게 해라? 평행하자, 평행. 오, 평행 기억납니까? 그래요. 진행 방향의 왼쪽 어떻더라? 이렇게 풍향, 시계 반대 방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얘는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라고 고쳐줘야 되겠네. 그럼 기억, 니은 틀린 게 끝난 거니까 뭐 디귿번은 고민할 여지 없이 맞아야만 할 텐데 자, 이 부분도 조금은 혼돈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이상하게 친구들이 오프에서 많은 친구들 만나보면 태풍의 눈에 그렇게 집착하는 모습이 보여. 당연히 이렇게 지나간다라면 B가 태풍의 눈이 될 텐 거니까 풍속이 제일 약하지 않나요? 그러면 A랑 B랑 풍속이 누가 강해요? A가 강하고 B가 약한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근데 문제를 잘 읽어봐봐. 뭐라고 나와 있니? 태풍이 여기 중심에 여기에 있을 때만 묻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관측된 최대 풍속이라는 얘기야. 맞아. 분명 태풍의 중심이 B 지점에 딱 위치할 때에는 B가 태풍의 눈으로서 어떻더라? 풍속이 가장 약한 게 맞을지도 몰라. 그치만 지나가는 동안 태풍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다라면 얘는 어떻게? 저기압 중심에 가장 가까울수록 풍속이 강할 테니까 A 지점보다 B 지점은 크다라는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요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아울러 우리는 뭐더라? A 같은 경우는 안전반원이자 뭐라고도 불린다? 가항반원이라고도 불립니다. 까지 정리가 됐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번째 문제. 자, 가와나 엘니뇨 라니냐 겨울철 기후변화. 자, 기본적으로 뭐 엘니뇨 라니냐 뭐 익히 기본적인 얘기는 다들 아실 테니까 그래요. 남동무역풍이 보다 강한 게 뭐더라? 라니냐, 약한 게 엘니뇨. 그로 인해 남쪽 대류가 강하다고요? 라니냐, 약하다고요? 엘니뇨. 끝나버린 거지, 그지? 자, 그래서 평상시 또는 라니냐, 남동무역풍이 강해 남쪽 대류가 강할 때는 뜨거운 해수가 어떻더라? 서태평양으로 쏴 쏠려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서태평양 구역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여기서처럼 서태평양 인근이 뭐합니까? 이렇게 다습하게 나타나네. 다습하다고요? 비가 많이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동태평양 같은 경우 어떠니? 한랭건조. 왜? 차가운 해수에 뭐가 많이 일어나? 용승이 많이 일어나. 상대적으로 건조한 기후가 됩니다. 고기압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 고민할 것 없네. 바로 가가 뭐에 해당하자? 라 니냐에 해당하겠고요. 상대적으로 서태평양 비가 많이 내리던 지역에 비가 잘 내리지 않게 됩니다. 건조하다고 나와 있죠. 고민할 것 없이 그래요. 엘 니뇨가 됩니다. 끝나버렸네. 자, 그러면 태평양에서 워커순환의 상승이 나타난 지역인 그래요. 라니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대기 순환이 어떻더라? 여기에서 상승기류, 하강기류, 커다란 워커순환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엘니뇨 같은 경우 어떠니? 여기 대기가 이렇게 가지만 여기서 뭐 일어나요? 하강기류. 그 결과 어떻게? 여기 중앙태평양에서 이렇게 상승기류. 그 결과 어디요? 여기 구역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됩니다. 고온다습. 워커순환 약화, 워커순환 강화. 끝났네요. 자, 그러면 워커순환의 상승기로 나타난 지역은 가가 어딥니까? 여기가 되겠고요. 나는 어디예요? 여기가 됩니다.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어느 쪽? 서쪽에 위치한다라고 고쳐줘야 되겠네. 니은선지. 서태평양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래요. 비가 많이 내린다고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높다. 그래요. 맞네요. 니은선지. 동태평양에서 수온약층에 나타나는 깊이. 자, 동태평양 수온약층 나타나는 깊이는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바로 동태평양에서의 해수의 용승에 의해 달라집니다. 용승이 강하게 일어날수록 수온약층 깊이가 올라가게 돼. 깊이가 얕아지게 되는 거고요. 용승이 약하다고요. 수온약층이 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더 깊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깊이는
용승이 강한 가보다 용승이 약하게 일어나는 나일 때가 더 어떻더라? 가일 때가 얕고요. 나일 때가 더 깊게 나타나게 되겠네. 따라서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수온약시 나타나는 깊이 계속 정리해 왔던 얘기인 거니까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바닥 네 문제 넘어가겠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은 아닙니다. 어려운 수준은 아니에요. 어려운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실전에서 치르게 되는 여러분의 체감 난이도는 좀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걱정하기 더 드는 부분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자, 뜨거운 플룸 상승. 자, 플룸이 상승합니다. 왜 상승하니? 그래요.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상승합니다. 왜 밀도가 작아요? 상대적으로 뭐 하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플룸 상승은 뭐더라? 뜨거운 핫한 놈이 되겠네. 뜨거운 플룸의 상승이 됩니다. 끝났네요. 그 결과 뭐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섬이라고 얘기를 한 게 우리가 말하는 뭐더라? 열점. 열점에서 만들어지는 화산섬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 여기 세 개의 섬이 있다라면 섬이 생성된 순서를 따지자라면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현재 만드는 화산섬이 얘 3번이 될 텐 거니까. 따라서 1번이 원래 어디서 만들어졌나요? 여기 열점에서 만들어진 다음 이렇게 이동했다. 판이 뭐더라? 이렇게 서쪽으로 이동했구나라는 걸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 선지 밀도 나왔네요. 여기 나와 있는 니은의 밀도가 기역보다 어떻더라? 작기 때문에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뭐다요? 크다라고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플룸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주위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입니다. 디귿선징 뜨거운 플룸은 내과 외의 경계 뭐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얘기죠. 실수하기 뭐 딱 좋은 보기입니다만은 당연히 어떻게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부터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익히 정리해 왔던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네요. 답은 기억선지가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문제. 자, 그림 가는 지하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곡선. 익히 보던 얘기입니다. 또 판의 경계 섭입대라고 나와 있고요. 해구라고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자, 그 다음 기억선지 대륙지각은 당연히 대륙지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뭘로 이루어졌니? 대륙지각의 대부분은 화강암질로 이루어졌습니다. 화강암질. 자, 멘틀. 감남암질이긴 합니다만은 멘틀이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용융온도. 끝났네. 화강암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렇게가 용융온도가 되겠고요. 멘틀이라고 하면 여기 나온 멘틀이라고 하면 물이 포함된 건 이렇게, 포함 아니 된 건 이렇게 끝나버렸지, 그지? 누가 높나요? 대륙지각이 멘틀보다 낮다가 맞는 선지가 되겠네.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뭐 굳이 암기하지 않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니은 선지 기역의 마그마는 기역. 여기가 뭡니까? 섭입대에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됐습니다. 따라서 기역은 뭐가 된다? 물 함량 증가로 인해 형성되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실제 섭입대에서 어떻더라? 온도 압력 증가에 의해 함수강물이 물을 뿜어 물 함량 증가. 그 결과 물이 포함되지 않던 게 포함됨으로 인하여 용융점이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끝났네요. 따라서 A와 같은 과정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낸 게 현무암질이고요. 얘가 어떻더라? 녹았어. 부피가 커져 밀도 감소에 의해 상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위에 나와 있는 대륙지각을 녹아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유문암질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 현무암질과 유문암질이 섞여 최종적으로 분출한 건 뭐가 된다요? 안산암질이 분출됩니다. 충분히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기역의 마그마는 주로 해양지각의 용융. 이것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알려줬잖아. 뭐라고? A 과정을 통해 만들었다고요? A 과정이라고요? 뭡니까? 멘틀의 용융곡선. 그래요. 따라서 주로 해양지각이 아니라 뭐라고 쳐줘야 됩니까? 멘틀 물질의 용융에 의해 형성된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째 문제. 자, 얘도 뭐 조금은 지엽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차근차근 찾아간다라면 전혀 어렵지 않겠네요.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우리 뭐라고 기억했습니까? 시원현. 시원현. 당연히 시생, 원생, 현생 순위 되겠고요. 당연히 ABC. ABC. 거시식물출은 언제? 고생대. 고생대. 따라서 C가 뭡니까? 현생이 되겠네. 에디아카르 동물군, 에디아카르 동물군. 얘가 뭡니까? 원생 누대 때 일어난 사건이 되겠고요. 대륙 지각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뭐더라? 지구 초기의 모습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얘가 바로 뭐에 해당하자? 시생누대에 해당하겠습니다. 끝. 자, 그래서 당연히 시생누대 대표적인 화석이 뭐가 되겠까?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됩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자,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뭐였다? 광합성하는 물질, 광합성한 생물. 뭐가요? 남세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세균이 만든 층상구조의 석회질 남석. 그렇구나. 따라서 남세균,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언제? A누대, 시생누대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얘기들이죠. 자, 두 번째 선지. 지질시대 길이는 A누대, 시생, 현생. 당연히 A누대가 시생누대보다 어떻게? 길다라고 쳐줘야겠죠. 디귿선지. B누대, 원생누대에는 초대륙이 존재하지 않았니? 그래요. 그나마 이 문제에서는 얘가 좀 어려운 선지가 되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륙 판게아 같은 경우는 고생대 말. 그래요. C누대일 때 만들어진 게 맞습니다. 그럼 B누대일 때 초대륙이 없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지, 그지? 원생누대 때 뭐더라? 로디니아 초대륙이 존재했었습니다. 그지? 우리 연계교재 정리할 때 좀 지엽적이다라고 하면서도까지 다 정리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끝났네요. 끝났네요. 그럼 답이 기억선지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넘어갑니다. 8번째. 자, 판구조론 정립 과정. 그래, 원래는 뭐 첫 바닥에 있어야 될 문제들이 두 번째 바닥으로 많이 옮겨져 와 있네요.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당연히 순서를 따지자면 대륙 이동설 1번, 그 다음이 멘틀 대류설, 세 번째가 해양저 확장설. 끝났네요. 기억, 디귿, 니은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니은선지. 기억에서는 대륙 이동설에서는 과거 빙하 흔적, 당연한 얘기네요. 디귿선지. 해령 양쪽에 고지적인 포대칭이 오르는 것. 그래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집니다. 지체없다 당연히 해양저 확장설. 무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 더 이상 뭐 설명할 게 없네요. 자, 다음 9번째 문제. 자, 9번째 문제가 그나마 여기 이번 10월 모평 문제들 중에서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나와 있는 게 ABC 시기에 ABC 뭐에 따라서요? 이심률. 친절하게 문제에서도요. 이심률만 신경 쓰면 돼요 라고 나와 있지, 그지? 이심률만 신경 쓰면 됩니다. A, B, C. 자, 현재 이렇게 뭘 관측했다요? 태양을 관측했는데 상대적으로 작고요. 크게 나타납니다. 태양 크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아닙니다. 현재 태양은 주기율성이기 때문에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크기가 달라 보이나요? 바로 뭐 때문이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기를 우리 흔히 뭐라고 합니까? 시직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직경. 시직경이 작게 보여. 눈에 보이는 지름, 시직경을 얘기하는 건데 왜 작게 보이니? 상대적으로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억이 뭐에 해당하자? 작아 보인다고요? 거리가 멀다고요? 원일점에서 태양을 관측한 모습. 크게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근일점이기 때문에.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을 관측한 얘를 관측한 시기가 남반구의 겨울철이래.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태양이 있다라고 치자라면 지구의 공정 궤도가 이렇게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그지? 얘가 뭐에 해당합니까? 근일점. 여기가 뭐에 해당하자? 원일점.
요렇게 지구를 그려주면 기억을 완측 원일점 시기에 남반구가 겨울철이래. 그딴 얘기는 자전축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야 원일점일 때 남반구가 겨울이 되겠네요. 그래, 이게 뭐더라? 현재 지구의 모습. 북반구가 근일점일 때 겨울인 게 현재 지구의 모습입니다. 끝나버렸지, 그지? 그래서 요 그림을 예쁘게 한번 나타내 보자라면 요렇게 나타날 겁니다. 됐습니까? B 시기에 여기 나타난 게 근일점, 원일점이 되겠고요. 자전축이 기울어진 방향이 어떻더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음으로 인해 원일점일 때 남반구 겨울, 근일점일 때 남반구가 겨울. 끝났네요. 그럼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원일점이라고요. 얘가 기억이 되겠고요. 근일점 얘가 니은이 됩니다.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게 B 시기가 되는 거니까 B 시기가 지구가 근일점을 지날 때 북반구 겨울철. 당연한 얘기죠. 자, 다음에 이게 나오는 게 이심률 변화. A랑 C 이심률 변화에 따라 그림이 나타나는 건데, 자, 이심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 그 얘기였었지, 그지? 뭐더라? 여기 찌그러진 타원 궤도로 공전함에 있어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냐.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는 이렇게 이심률이 커진다라면, 이심률이 어떻더라? 커진다라면 근일점은 더 가깝고요. 원일점은 더 멀어지게 되는 걸. 자, 그래서 A랑 B를 비교하래. A는 B보다 이심률이 작아요. 그딴 얘기는 이러한 꼴로 그림이 나타날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근일점의 거리가 좀 더 멀어지게 되는 거고요. 원일점의 거리는 좀 더 가까워집니다. 끝났네요. 자, 따라서 태양과의 거리가 보다 가까워 따뜻해지겠고요. 멀어진다고요? 차가워지겠네. 자, 남반구 겨울철 어딥니까? 여기 원일점일 때가 남반구가 겨울일 텐데 원일점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짐으로 인하여 A보다 B 시기가 더 낮다라고 고쳐줘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따라서 얘는 더 낮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디귿선지. 북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자, 북반구 이번에는 뭐더라? A랑 C를 비교하라고 나와 있네요. A랑 C. 자, 일단 여기서 같은 경우는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한번 그려보자. C. 아니다. 요렇게 C 같은 경우 요런 꼴이 되는 거죠. 요런 꼴.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나타난 얘가 A하고 B가 되는 거고, A랑 C를 비교하라는 얘기는 뭐 어렵지 않게 B랑 C를 비교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왜? 당연히 어떻더라? B가 어떻더라? A랑 B가 C보다는 이심률이 작은 놈이고요. 금방 나온 것처럼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심률이 큰 상태가 될 텐 거니까. 고민할 거 없다, 그지? 이게 뭐 A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상대적인 거니까. 자, 그러면 북반구의 기온의 연교차는 당연히 얘는요. 근일점 겨울, 원일점 여름이 됩니다. 자, 근데 근일점 겨울인데요. 겨울은 추운데 태양이랑 더 가까운 겨울이 될 땐 거니까 덜 추운 겨울이 되겠고요. 여름은 더워요. 태양과 거리가 더 멀어짐으로 인하여 덜 더운 여름이 되겠네. 따라서 연교차는요. 어떻게 됩니까? A보다 C 시기가 더 작다라고 고쳐줘야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기억선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들은 여기 나오는 기후변화에 관한 얘기들 여러분 많이 어려워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차근차근 따져주시면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연교차 어떻게 따지라고요? 더 더워요? 덜 더워요? 더 춥냐? 덜 춥냐? 이렇게 구분해 주신다면 무리 없이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가 이처럼 여러분 느끼는 체감 난이도 또 실수를 하기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야 될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어서 나온 10번째 문제. 그래요. 얘 같은 경우도 어떻더라? 우주 구성 요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니? 라는 얘기들 확인 한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T1에서 T2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게 된다. 그럼 우리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냐? 뭐라고요? 최소한 현재 우주 가장 많은 구성 요소가 뭐더라? 암흑 에너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가장 많은 게 암흑 에너지. 이게 만약에 뭐라고요? T2고요. 이게 T1이라고 치자라면
B가 암흑 에너지입니다. 현재 두 번째로만 C가 뭡니까? 암흑 물질이고요. A가 뭐가 됩니까? 보통 물질이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보통 물질이 가장 많다가 B가 암흑 에너지가 두 번째로 많다가 이렇게 변했니? 이게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잖아, 그지? 그 결과 우리는 뭐다? 이렇게가 아니라 현재 가장 많은 T2 시기에 A가 바로 뭐에 해당합니까? 암흑 에너지에 해당하겠고요. 빅뱅 초기, 우주 초기에는 가장 적었던 A가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암흑 에너지. 그래요. 얘가 바로 뭐? T1에서 T2로 이렇게 진화해 간 결과 가장 적은 양을 차지하던 적은 비율을 차지하던 암흑 에너지가 이처럼 늘어나게 되었다요.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뭐에 해당합니까? 얘가 바로 뭐 두 번째로 많은 암흑 물질이 되겠고요. 암흑 물질이 되겠고 얘가 뭐라고요? 암흑 물질. 그럼 당연히 현재 가장 적은 C가 뭐에 해당하자? 보통 물질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T1 시기에는 우주 팽창 속도가 증가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우주 크기가 커져요. 팽창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울기가 가파르다가 완만해지는 걸로 보아 속도가 뭐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다라고 고쳐줘야 되겠네. 감속 팽창. 반면 T2 현재는 어때요? 기울기가 보다 가팔라지고 있는 걸로 보아 가속 팽창을 하고 있네. T2 시기의 우주고동 비율은 어느 겁니까? T2는 뭡니까? 기억이네요. 얘는 틀리고 얘는 맞아요. 디귿선지. 전자기파를 이용해 직접 관측 가능한 건 뭐에 해당합니까? 그래요. 보통물질. 전자기파를 흡수 또는 방출하는 보통물질이 뭡니까? 전자기파 이용해 관측할 수 있는 놈. 따라서 C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최근에 연계교재 정리하면서 디테일한 부분들 이미 충분히 다 다뤘던 얘기인 거니까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10문제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래요. 이번에 구성 같은 경우는 문제 구성 순서가 앞단원이 앞에, 뒷단원이 뒤에. 그게 아니라 뭐 자유롭게 섞여서 문제가 나와 있어서 좀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울러 첫 바닥, 두 번째 바닥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좀 해야만 하는 꽤나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섞여 있다라는 얘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11번부터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